남도 음식 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의 깊은 맛을 계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도의 의례 음식은 관례와 혼례, 상례, 제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인 사회의 영향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의례는 집안의 큰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먹거리가 넉넉한 남도에서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풍속이 있어 더구나 큰 상차림을 하는 의례 상차림과 잔치 음식에는 더욱 정성을 쏟고 푸짐하고 화려하게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의례 음식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 어른의 생신을 축하하는 수연례 상차림과 제례 상차림, 그리고 혼례 상차림의 패백과 이바지 음식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날 의미와 격식을 갖추어 상차림을 하는 의례 음식은 각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던 상차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문화유산은 그 기능을 보유한 분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도 의례음식장 고 이연채님의 전수자로 최영자님이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요. 전남 무형문화재로는 전남 의례음식장 장식 음식 부분으로 무안군의 서영기 님이 문어오림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또 전남 의례음식장 혼례음식으로는 영광의 최윤자 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남의 전통주인 해남 진양주, 진도 홍주, 보성 강화주를 제조하시는 분들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수되고 있습니다. 수연례 상차림은 보통 회갑연이나 고희연을 말하지만 60, 70의 생신 외에도 집안의 어른 생신은 건강하실 때 한 번쯤은 큰 상차림으로 화려하게 차려드렸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직접 음식을 높이 쌓은 상차림을 고임상이라고 합니다. 과일이든 환가류든 앞줄에 높이 쌓아 올리는 상차림인데 이런 고임 방법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워낙 힘들고 오랜 시간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고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혹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진 찍기 위한 소품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 차리는 이 고임상은 바람이 불어도 하루 종일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며 쌓아 올립니다. 이런 고임상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알록달록 5색의 은행도 천연 염색물로 한 번에 물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하게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담그고 또 말리고 이걸 여러 날을 반복해서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0여 차례 반복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앞쪽에 곶감, 밤, 대추를 쌓고 산적과 전도 가지런하게 쌓아 올립니다. 큼직한 도미는 5색 고명을 올려 장식하고 가오리 찜 위에 찐 생선과 웃기로 낙지호령이 올려져 있습니다. 수박도 꼬돌임을 해서 올려져 있고 떡은 상의 양쪽에 2가지를 올립니다. 왼편에 맵쌀로 만든 떡 종류를 올리고 그 웃기, 즉 고명떡으로 5색 송편을 올립니다. 오른편에는 찹쌀로 만든 떡을 쌓아 올리는데 웃기로 붓구미를 올립니다. 사진에 보이는 떡이 찹쌀떡 종류죠. 남도에서는 노란 커피 녹두고무를 올린 찹쌀편을 잔칫날 많이 만듭니다. 제일 아래 바로 녹두 찰편입니다. 그 위에 각색
콩고물을 버무린 인절미를 올리고 웃기로 꽃분홍 물들인 붓구미를 미나리와 대추로 꽃술을 놓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재래상 차림도 고임상으로 올리는 것은 같습니다. 높이는 사진에서처럼 큰 기재사가 아닌 경우엔 3단이나 5단 정도로 낮게 쌓아 올립니다. 재래상 차림에서도 한과나 과일 등 쌓아 고임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다식이나 은행의 색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흑백으로만 한다는 것, 또 곶감 오림의 꽃은 국화꽃 오림으로만 한다는 것 등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임상은 그 준비가 특별하죠. 생선의 고임을 위해서는 부서지지 않게 해야 되니 꾸덕하게 하루 정도 말렸다가 대나무 꼬지를 길게 꽂아 모양을 잡고 짚을 이용해서 찝니다. 밤이나 이렇게 낱개로 올리는 고임은 중간에 한지를 한 장 한 장 오려서 사이사이 넣어줍니다. 한층 한층 정성 들여 쌓아 올리는 거죠. 껍질을 쓰지 않고 은행알을 볶아서 쓸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실에 은행을 길게 끼워서 탑 기둥에 빙빙 돌려 쌓아 올립니다. 기둥은 한지로 원형 봉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쌀을 넣어 만듭니다. 모든 고임은 어떤 재료인가에 따라서 이렇듯 각각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혼례는 전통 혼례의 과정 자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식 문화와 관련된 혼례, 상차림만 살펴보겠습니다. 패백은 혼례식을 마친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을 뵐 때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기 위해 준비한 음식을 패백이라고 합니다. 이바지는 음식을 장만하여 보내주는 일이 이바지의 뜻인데 사돈 간에 서로 음식을 보내어 정을 주고받는 풍습으로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내면 답례로 다시 친정에 음식을 담아 보내는 것이 올바른 예라고 합니다. 이바지는 이렇게 혼례 때에만 하는 것이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돈 간에 혹은 친족 간이든 친분이 있는 집안이든 어떤 행사가 있거나 명절 등의 인사로 음식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패백상에는 기본적으로 대추고임과 닭 한 쌍, 구절판 술이 올라가고 추가로 곶감 오림이나 육포, 한과 엿 등을 더 준비하기도 합니다. 대개 서울지방은 육포나 고기산적, 대추, 청주를 가지고 가고 우리 남도에서는 산적 대신 패백 닭을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고기산적에는 두부를 넣어 만드는데 날이 따뜻한 남도는 금방 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음식을 올리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패백 음식은 청홍보로 싸고 매듭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근봉이라고 쓴 한지 종이를 고리로 만들어 끼워 고정을 합니다. 또 보를 쌀 때도 육포는 파란색이 보이도록 싸고 대추는 붉은색이 보이도록 쌉니다. 이렇듯 혼례에 관한 모든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어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게 되죠. 남도의 패백상에는 문어나 오징어로 봉황 한 쌍이나 닭 한 쌍을 화려한 솜씨로 오려 장식을 합니다. 또 패백상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오림을 해서 상차림 위에 탑처럼 만들어 고임상에 올리거나 주변에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먹기 위함보다는 잔치 상차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서 오림을 합니다. 주로 용이나 봉황과 같은 상서로운 기운을 주는 형상을 비롯하여 원앙 한 쌍의 모양이나 또 닭 한 쌍을 오징어로 섬세하게 오려 모반에 담아 놓는데 주변 장식도 부귀영화를 뜻하는 목단, 장미 등 꽃을 오려서 장식하고
자손을 뜻하는 새, 나비, 잠자리 이런 곤충들도 같이 오려 넣습니다. 사진의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분들의 작품도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봉황 한 쌍은 문어다리로 오림을 한 무형문화재 서영기님의 대표 작품입니다. 봉황의 5개의 꼬리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게 올라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봉황 탑은 고임상처럼 높이를 주어 꼬리 깃털을 아래로 늘어뜨린 작품으로 남도 의례장이신 최영자 스님께 전수자로 지정된 민경숙님의 작품입니다. 문어와 오징어로 원앙 한 쌍을 오린 문순자님의 작품도 있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남도의 그런 큰 음식 문화 잔치에 올라와 있던 명인들의 작품들입니다. 닭 한 쌍을 꾸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특별히 한지로 꾸미는 한지 패백닭은 최영자님 작품으로 남도의 의례음식장에 무형문화재 중 하나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오징어로 오림해서 닭 모양을 꾸미기도 하지만 사진에서처럼 노란 달걀 지단으로 닭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각기 솜씨에 따라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남도에서 닭을 이렇게 패백상에 꼭 올린 이유는 닭이 새벽을 깨우는 울음소리를 내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암탉은 달걀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자손 번창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추고임은 대추가 과실 중에 으뜸으로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서 적색을 대표하는 재료입니다. 양의 기운을 갖고 혼례 음식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대추고임을 할 때는 보통 12단으로 하는데 5단, 7단, 9단으로 홀수로 쌓아서 기람을 상징하도록 합니다. 붉은색의 대추는 홍실에 꿰어 한 줄로 길게 만드는데 중간에 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길이를 잡아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짧다면 실을 다시 연결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긴 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추고임에서 또 중요한 것은 즉 여자를 의미하는 밤입니다. 맨 아래는 밤을 먼저 한층 쌓고 사진에서처럼 대추를 올립니다. 그 고임 안에는 반으로 채워 나가서 쌓아갑니다. 보통 9단을 많이 쌓는데요. 줄을 맞추어 다 쌓아지면 다시 밤을 한 줄 돌려 모양을 잡습니다. 위로 갈수록 갸름해지는 탑 모양으로 쌓고 가장 위쪽은 평평하게 만들어 대추를 실에 깨지 않고 그냥 세워 꽂아줍니다. 이 대추를 시부모님이 절을 받은 후 자손을 많이 낳으라고 던지는 그럴 때 쓰는 용도입니다. 구절판은 음양을 뜻하는 대추와 밤이 꼭 들어가고 그 외에 은행, 잣, 곶감, 육포, 다식 등 술의 안주가 될 만한 것으로 담아 넣습니다. 구절판 안을 채우는 이 재료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마른 구절판으로 구분됩니다. 패백상의 구절판에는 특히 열매가 풍성하고 기름진 견과류를 많이 담아 자손만대 번영과 윤택한 생활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판의 가운데에도 문어나 오징어로 화려한 꽃을 오려 담고 잣은 솔잎에 하나하나 꽂은 다음 9개씩 청실과 홍실로 묶어 담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로 한 칸 한 칸 채워져 있습니다. 남도엔 감이 참 많습니다. 감을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곶감을 만들어 놓아 1년 내내 의례상 차림에서 빠지지 않는 과실류죠. 혼례 때 쓰는 곶감은 주머니 모양의 곶감이 아니라 납작한 곶감을 씁니다. 동글납작하게 만들어진 곶감을 바로 오리거나 반으로 나누어 오림을 하기도 합니다. 곶감 껍질 쪽에 하얀 분과 속살에 진한 주황색이 어우러지게 꽃 오림을 해서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혼례 때에는 목단이나 장미 등 부귀영화를 뜻하는 꽃 모양으로 오려 가운데는 대추로 장식하고 담아내는 모반 사이사이에는 솔잎을 넣고 장식을 합니다. 남도의 이바지 사진입니다. 대나무 석작에 가지런히 담아낸 모양새가 깔끔하고 얌전합니다. 남도 의례장의 전수를 받은 분들이 담아낸 것입니다. 한과 석작 위에 부귀강령이라는 좋은 의미의 글귀를 새겨 넣어주고 또 과일도 하나하나 흰 종이로 감싸서 담았습니다. 생선구이 위에도 고명 장식을 다하고 옆에 낙지오롱도 보입니다. 남도의 이런 이바지 음식은 정해진 품목은 없고 석작이나 모반에 정성 들여 담아 홀수의 개수로 보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떡이나 과일, 약식, 고기나 생선, 밑반찬 등으로 5가지 정도를 보통 한 석에 이렇게 모둠으로 담기보다는 종류별로 따로따로 담아서 보냅니다. 남도의 혼례 떡 이바지는 석작에 고루 여러 가지 떡을 담아낸 다음 가장 위에는 절편을 우끼떡으로 올립니다. 절편을 만들 때 손이나 나무칼로 잘라 꼬리가 있는 꼬리떡을 올립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는 특별한 떡을 올리는데요. 긴 떡을 서로 엮어준 끝부분은 떡살을 이용해 눌러줍니다. 이것은 두 집안과 남녀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홍어찜을 생선 종류 위에 얹어 담기도 하고 굴비처럼 조리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보내는 품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과 문어, 전복, 새우 등을 보기 좋게 한 모반에 담아낸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수도 적고 또 예전처럼 큰 잔치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작보다는 모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담아내기도 한 거죠. 떡도 낮게 포장해서 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큼직하게 담아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과일 이바지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수박 오림을 하여 보내기도 합니다. 오림을 하는 꽃 모양은 불교적인 풍속에서는 연꽃을 오림하거나 대체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목단이나 장미 등을 오립니다. 여러 작은 송이보다는 큰 송이로 한 송이를 오림을 합니다. 수박 외에도 메론에 꽃 오림을 하여 큰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여러 가지 과일을 보기 좋게 담아 만들기도 하죠. 간단히 수박 하나만 담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남도의 의례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